추미애 민심 끓는데 민주당 너무 얌전하다. 내가 야성 회복위에 나서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국가가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22대 총선 출마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기사예요. 추미애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건 국회의장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자,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된다는 것,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장을 하고 개헌까지 가겠다. 강하게 법으로 이 독재를 조져주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브라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기만 했고 결국 검찰 국가를 탄생시킨 총체적 실패를 범했다. 강력 비판했습니다. 아이 좋다. 제가 어제 올린 1년 17일 이 신천지 연루설이 꽤나 반응이 좋습니다. 10만 뷰 이상 나왔는데요. 많은 커뮤니티에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고 있는 우상호, 박지원, 나이브한 소리죠. 어떻게 같이 합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적인데 어떻게 같이 가? 이낙연이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힘을 합쳐서 윤석열 독재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 없어요. 이낙연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뭘 같이 합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박지원 변호사가 질문을 하자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는가? 아니다. 답답하니까 내가 뛰로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답니뛰 아닙니까? 예? 100도 끓는 물은 손가락을 넣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안다.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인간 안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심표는 잘못한 거고 추미애 장관이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인간 안보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야당이 너무 얌전하다. 검찰 국가 탄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원장을 양도하는 것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 그렇지. 이거잖아. 우리가 왜 법사위 내주냐. 얼마나 화를 냈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추미애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시원하죠. 인간 안보가 파괴돼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민주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낙연의 귀국 일성 역할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게 나라냐고 촛불 국민들이 주문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것인데 이낙연이 총리로서 현상관리에만 치중하고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했다.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 총리도 하고 당 대표도 한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었어. 추미애밖에 없습니다.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여론조사에 소심한 결과 지금 이게 뭐냐? 검찰 국가의 탄생은 그냥 총체적 실패다.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좋은 때가 있었다건 이제 추억일 뿐이다. 이낙연이 총리도 했었고 180석 제1야당 대표도 했었는데 제 노릇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시원해. 이런 말을 왜 추미애밖에 못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야. 당 대표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른 국회의원들 아무도 저런 말을 못해. 그리고 다른 말도 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국 출마 비난 반인간적이다. 조국 탓하면 해법이 생기나?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남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지 또는 집단의 의지로 자기의 자율적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다.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지 못한 성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뭐든지 조국 탓이다. 지금도 조국 탓이고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태도 자체가 나쁘다.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내가 무엇을 못했고 내 집단이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가를 제대로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면 해법이 안 생기는 것이다. 조국 탓만 해서 무슨 해법이 생기겠냐? 이낙연에 대한 비판이 또 있었고요. 궁극적인 것을 시간이 걸려도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 이낙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완전히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 이것은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의지이고 국회의장이 된다면 개헌까지 할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200석 이상으로 개헌 간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에 앉아있으면 개헌이 충분히 가능하고 의석수만 있으면 4년 중임제 개헌 가능하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민주당 딴 것보다 국회의장이나 잘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어느 지역구에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이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워낙에 거물이기도 하고 광진의 고민정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너 비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굉장히 센 곳에 당에서 부탁을 할 겁니다. 한동훈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한동훈하고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이번 총선에 가장 큰 흥행을 지금 추미애가 담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빙의 승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곳 국민의힘에서 아주 신경 쓴 공천이 들어오는 곳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는 다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종로에서 보통 이런 급들은 붙는단 말이에요. 이낙연이 지금 출마할 것처럼 몸을 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종로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종로 쪽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종로에 최재형을 또 밀어줄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가는 곳에 대항마로 추미애가 출격을 하거나 아니면 종로 쪽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광진, 고민정 내쫓고 다시 들어가자 이거는 안 된다. 추미애는 본인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당에서 전략적으로 추미애급이 가야 되는 곳을 선택할 거고 추미애는 그걸 받아들고 싸우러 갈 겁니다. 그리고 이길 것, 그리고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추미애가 움직여준다면 우리에겐 정말 든든한 장군 하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이재명 혼자만으로는 사실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정청래 의원도 있고 여러 최고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무게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민주당엔 추미애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총선의 흥행은 민주당이 이제 끌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추미애의 등판은요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가 어디에 가느냐 이게 언론에서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주도권을 쥐고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추미애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모른 척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추미애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추미애는 움직일 때마다 언론이 받아 쓰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할 거거든. 우리 입장에선 천군만마가 따로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응원하고 환영합니다.